2026년 기초연금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와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피 같은 내 노후 자금 한 푼도 안 날립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기초연금 이제 없어진다면서? 집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 거 아니야?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데. 차 한 대 샀다고 못 받는데. 통장에 돈 좀 있으면 탈락이래.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되겠지? 주변에서 계속 들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절대 폐지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도가 사라지는 건 잘못된 정보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일 안 하니까 당연히 받겠지. 65세만 되면 알아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날려버립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탈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보험 만기가 돌아와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도 소득으로 계산되고, 차를 바꿨는데 가격이 좀 나가면 그것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 기준을 딱 1만 원만 넘어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34만 원을 통째로 못 받습니다. 1년으로 치면 41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확인 안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손해를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적금이나 보험 만기가 곧 돌아오시나요? 전세로 사시는데 보증금이 좀 있으신가요? 차를 한번 바꿔볼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은퇴 후에 심심해서 일자리 하나 알아보셨나요? 아니면 자녀 명의로 통장이나 차량을 바꿔놓으셨나요? 시골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좀 있으신가요?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끝까지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는데 99%가 모르는 함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녀 돈을 잠깐 맡아뒀다가 연금을 못 받게 된 분, 20년 넘게 부은 보험금을 때문에 탈락한 사연, 또 차량 한 대 잘못 샀다가 받던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에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1년에 400만 원 넘게 손해봅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를 알려주세요. 1번은 기초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은 기초연금이 아직도 많이 헷갈리고 어렵다. 3번은 아예 모르겠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손해를 보시는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못해도 수백만 원이 날아가는데 바로 신청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 65세 생일 지나고 아무 때나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일 지나고 나서 4월 1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받고 3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나중에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자주 물으시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도상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만 늦어도 34만 원이 날아가고 3개월 늦으면 100만 원이 넘게 날아갑니다. 더욱 문제는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는데 신청하는 시점에 통장 잔고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통장에 2천만 원 있었는데 신청 전날 마침 적금 만기 5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통장 잔고가 7천만 원이고 이 7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아니, 적금 만기금은 바로 다시 묶을 건데요.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셔도 통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일 속한 달 1일에 신청은 해야 하는데 그날 마침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만 65세 되는 달에 보험이나 적금 만기가 겹친다면 미리 조정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받으실 예정이 있으면 그 시기도 확인하시고 부동산 매매 대금 받으실 일이 있으면 그것도 피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신청 타이밍인데 생일 속한 달 1일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통장 잔고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것만 지켜도 수백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한 달에 최대 34만 2,510원 받을 수 있고 1년이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령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이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두 분이 함께 사시면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니 집중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라는 말만 들으면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은퇴해서 일 안 하니까 소득이 0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완전히 다릅니다. 버는 돈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전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일은 안 하시는데 은행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8천만 원 묶어놨다고 해볼까요? 나는 이 돈 안 쓰고 있는데요. 그냥 모아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8천만 원이 있으면 언제든 쓸 수 있고 이자도 나오니까 이게 소득이다. 그래서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을 합니다.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빼고 6천만 원만 계산합니다. 이 6천만 원에 연 4%를 곱해서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계산하면 24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에 8천만 원 있으면 이분은 한 달에 20만 원씩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안 쓰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자, 소득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금리를 3%로 가정하면 8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1년에 240만 원 이자가 나옵니다. 한 달로 나누면 20만 원인데 여기서 기본 공제 4만 원 빼주면 16만 원이 이자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통장에 8천만 원 있으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만 원 더하기 이자, 소득 16만 원에서 총 36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일은 안 하는데 소득이 36만 원 있다고 계산되는 거죠. 만약 여기에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보증금도 똑같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차량도 마찬가지고 시골에 땅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합치면 일 안 하는데도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훌쩍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이가 없는데 왜 탈락이야?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반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난 월급을 받으니 당연히 기초연금 못 받겠지 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십니다. 기본으로 112만 원을 공제받고 거기에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더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한 달에 150만 원 버신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먼저 112만 원을 빼면 38만 원 남습니다. 이 38만 원의 30%가 11만 4천 원이니까 이것도 빼주면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건 26만 6천 원입니다. 150만 원 버는데 소득으로는 26만 6천 원만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도 충분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혼자 사시면 228만 원, 부부면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은 단순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예적금, 전세, 보증금, 차량, 토지 같은 재산까지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으로 나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판단하면 안 되고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기초연금 기준을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못된 카더라 정보만 듣고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사례를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잘못된 정보이니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65세만 되면 알아서 나오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조건이 다 되셔도 신청 안 하시면 평생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어르신 조건 되시니까 입금해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두 번째, 자녀 명의로 바꿔놓으면 괜찮겠지? 명의만 바꾼다고 해결 안 됩니다. 차가 아들 이름인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고 보험증권의 주운전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으면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름만 자녀로 해놓고 여러분이 관리하고 쓰시면 차명 계좌로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골 땅은 값도 안 나가니까 상관없겠지. 상관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이든 상속받은 임야든 30년째 방치한 농지든 전부 공시지가로 재산에 포함되는데 아무도 안 사는 땅인데요 해도 등기부에 여러분 이름 있으면 재산입니다. 네 번째, 오래된 차는 값도 없으니까 안 잡히겠지. 잡힙니다. 10년 넘은 차라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중고차 시세로 평가해서 재산으로 계산하는데 다만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넘으면 고급차로 분류돼서 100% 재산 계산되고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연식 오래됐다고 빠지는 거 아닙니다. 다섯 번째, 부부 재산은 각자 계산하니까 한쪽으로 몰아두면 되겠네. 안 됩니다. 부부는 재산을 무조건 합산해서 보는데 남편 통장에 3억 있고 아내 통장에 0원이어도 부부 합산 3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누구 명의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한쪽으로 몰아두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빚이 많으니까 재산에서 다 빼주겠지. 다 안 빼줍니다. 부채는 금융재산 한도 내에서만 차감되는데 금융재산이 3천만 원인데 대출이 5천만 원이면 3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은 공제되지만 친구한테 빌린 돈이나 개인 간 차용증은 부채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골프 회원권은 요즘 안 쓰니까 재산 아니겠지. 재산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전부 현재 시세로 평가해서 재산에 포함되는데 10년 전에 사서 한 번도 안 쓴 회원권이어도 지금 시장에서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로 계산합니다. 특히 골프 회원권은 금액이 수천만 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하나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덟 번째, 재산 있으면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집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차 한 대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일하면서 월급 받으셔도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하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 기준 소득 인정액 228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아예 신청 안 하시는 게 제일 억울한 경우입니다. 9번째,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 못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한데 재산이 줄었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기준이 올라가면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번 안 됐다고 평생 못 받는 게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10번째, 통장에서 현금으로 빼면 안 잡히겠지. 잡힙니다. 신청 전 3개월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셔도 소용없고 어디로 나갔나요? 물어보면 설명하셔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옮겨놔도 실제 소유자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만 바꾸는 건 의미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의 10가지 사례들은 실제로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올바른 정보 받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철수님은 20년 전에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꼬박꼬박 부으셨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년을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7,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노후에 뭐라도 하나 챙겨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20년을 버티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만기일이 왔고 7,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는 이 돈을 소박하게 생활비로 조금씩 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온 게 보이는데요.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 정액을 초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철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거예요.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니에요. 하지만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보험 만기금도 예금이랑 똑같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시점에 잔고로 확인되니까 이자 소득까지 합산돼서 기준을 초과하신 겁니다. 천천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7,2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천만 원 빼면 5,200만 원이 남고 이걸 연 4%로 환산하면 1년에 208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17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을 계산하면 7,200만 원의 3% 금리로 1년에 216만 원, 한 달 18만 원인데 기본 공제 4만 원 빼도 14만 원이 남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17만 원 더하기 이자, 소득 14만 원 합치면 31만 원입니다. 철수 씨는 다른 재산도 조금 있으시고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차량도 한 대 있으셨습니다. 이것들까지 합산하니까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순자 씨는 작년까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셨습니다. 만 65세가 되면서 정년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으로 5,5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퇴직금 받은 다음 주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는데 역시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할머니, 퇴직금 받으신 거 맞으시죠? 이게 금융재산으로 계산되면서 기준을 넘으셨어요. 순자 씨는 답답했습니다. 퇴직금은 제가 힘들게 고생한 대가인데 이것도 재산으로 잡힌다고요? 네,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금융재산입니다. 순자 씨는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으셨는데 퇴직금 5,500만 원이 추가되니까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퇴직금은 평생 일한 대가고 보험 만기금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인데 냉정한 정부의 제도는 이것들을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만 봅니다. 용도가 뭔지, 얼마나 오래 모았는지, 왜 받은 건지 상관없이 신청하는 시점의 통장 잔고로만 판단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 65세 전후로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퇴직금을 받으실 예정이 있으면 반드시 타이밍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보험 만기일을 한두 달 미루거나 아니면 미리 받아서 정리하시고 퇴직금도 받는 시기와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겹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초연금 탈락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사례들도 주변에서 흔히 겪는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올해 65세가 되신 최영수 씨는 10년 전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갚아서 이제 남은 대출이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영수 씨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곧 기초연금 받으니깐 대출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예금 5천만 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한 달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대출도 다 갚았고 이제 빚도 없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대출 갚으시기 전에는 집값에서 대출 금액을 빼고 계산했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없으니까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순재산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영수 씨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자세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 갚기 전에는 집 공시 가격이 3억 원이고 대출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순재산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집값 3억 원이 전부 재산이 됐고 예금 5천만 원은 썼지만 그 돈이 집값에 더해진 형태가 되면서 순재산이 증가한 겁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 부담이 없어지니까 소득 여력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럼 대출을 안 갚았어야 했나요? 만 65세 전후에는 급하게 대출 상환하지 마시고 이자 부담이 크지 않으시면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미숙 씨는 작년에 자녀들한테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낫지.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도 많고 복잡하잖아. 그래서 큰아들한테 예금 3천만 원, 작은아들한테 예금 3천만 원 증여하셨습니다. 증여세 기준도 확인하셨고 자녀당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증여하셨습니다. 재산도 줄었으니까 올해 만 65세 되면 기초연금 받기도 더 유리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뜻밖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머니, 최근 3년 이내에 증여하신 내역이 있으시네요. 이게 재산 축소로 판단돼서 증여한 금액도 어르신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미숙 씨는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이미 애들한테 준 돈인데요. 제 통장에도 없는데 왜 제 재산이에요? 기초연금 신청 전 3년 이내 증여는 재산 감소로 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여서 기초연금 받으려는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국 미숙 씨는 증여한 6천만 원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되면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었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증여를 염두하신다면 기초연금 받으신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신청 3년 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출 상환이나 증여는 시기를 잘못 잡으면 기초연금 탈락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전후로는 재산을 크게 움직이지 마시고 특히 대출 갚기, 증여하기, 명예 이전하기 같은 건 기초연금 신청 후로 미루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만 65세 생일 전인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날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생일 지나고 4월에 신청하면 3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이 절대 안 되니까 생일 속한 달 1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적금이나 예금 만기일을 확인하셨나요? 만 65세 되는 달에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어나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3개월 동안 만기 도래하는 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만기일을 미루거나 미리 정리하세요. 세 번째, 오래된 통장을 정리하셨나요? 10년 전에 만든 통장, 20년 전 직장 다닐 때 만든 통장들 모두 다 합산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 통장 찾기 서비스 이용하시면 본인 명의 모든 계좌가 나오는데 여기서 휴면 계좌까지 전부 확인하시고 정리하세요. 네 번째, 자녀명의 차량인데 본인이 주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차는 아들 이름인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고 자동차 보험 주운전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으면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명의자가 실제로 사용해야 하고 부모님이 타실 거면 부모님 명의로 하되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다섯 번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나 상속받은 토지를 확인하셨나요? 등기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고 한 번도 안 가본 땅, 몇십 년째 방치된 임야, 이런 것도 전부 공시지가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가서 본인 명의 토지 목록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보험 해약 환급금을 확인하셨나요?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가입하고 계시면 현재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이것도 금융재산으로 계산되는데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유지하신 보험일수록 해약 환급금이 크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월세나 상가 임대 소득이 있으신가요? 집이나 상가를 임대하셔서 월세를 받고 계시면 이것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신청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하고 월세 소득도 정확히 신고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덟 번째,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해외에 60일 넘게 체류하시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녀 따라 해외 이주하실 계획 있으시거나 장기 여행 가실 예정 있으시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 60일 넘으면 그 기간 동안은 못 받습니다. 아홉 번째, 재산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셨나요? 기초연금 받으시다가 통장 잔액이 크게 늘거나 차를 바꾸시거나 이사하시거나 새로 소득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시고 계속 받으시면 나중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미신고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재산 변동이나 소득 변동을 신고 안 하시고 계속 기초연금 받으시다가 적발되면 받으신 금액 전부 환수됩니다. 3년치까지 소급해서 환수하고 거기에 가산금까지 붙기 때문에 수백만 원을 한 번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이제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준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청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본인 생일이 며칠인지 확인하시고 그 생일이 속한 달의 일일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20일이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9월 8일이면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 날짜를 휴대폰이나 집 달력 어디든 보이는 곳에 적어두시고 가족들한테도 미리 말해두세요. 잊어버리면 그 기간만큼 손해니까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본인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모에 계산해 보세요. 어떤 통장이 있는지, 각 통장에 얼마씩 들어있는지, 보험은 몇 개 가입했는지, 차량 가액은 얼마인지, 집 대출은 얼마인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은행 앱으로 통장 잔액 확인하시고 보험은 보험증권 확인해서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오래전에 만든 통장이 기억 안 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내 통장 찾기를 입력하시면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 인증하시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재산 확인이 되셨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본인 재산 정보 입력하시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대략 계산해 줍니다. 계산기 사용이 어려우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대신 계산해 줍니다. 세 번째, 필요한 서류를 챙기세요. 신분증 챙기시고 기초연금 받으실 통장 정보도 필요합니다. 통장이 없으시면 미리 하나 만들어 두시고 배우자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도 함께 가져가세요. 만약 월세를 받고 계시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면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자 등록증도 준비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되니까 미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신청 장소를 정하세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셔도 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는 집 근처 동주민센터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어디든 가시면 복지 담당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 찾기로 검색하시면 가까운 지사 주소와 전화번호 나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가능한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 추천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두 곳 다 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34만 원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 집세 부담이 크신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데 소득이 기준 이하면 월세나 전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은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고 자가 주택 사시는 분은 집 수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기초연금이랑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의료비 부담 크시면 의료급여나 본인 부담 경감을 신청하세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비 본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게 나옵니다. 의료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치료비 부담이 크신 분들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신청하시면 본인 부담금을 30에서 60%까지 줄여줍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은 산정특례 적용받으면 본인 부담률이 5%까지 낮아집니다. 이것도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번으로 문의하세요. 세 번째,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받으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나 임플란트 할 때 본인 부담금을 30%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는 상하 합쳐서 본인 부담금 60만 원 정도, 임플란트는 개당 본인 부담금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치과 가실 때 만 65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적용되고 건강보험 적용 안 해주는 치과 가시면 손해니까 꼭 건강보험 되는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감면 받으세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이동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 1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복지 할인 신청하시면 되고 KT는 100번, SK텔레콤은 114번, LG유플러스는 101번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전지사 방문하셔서 복지 할인 신청하시면 월 최대 1만 6천 원까지 감면됩니다. 다섯 번째,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시면 1년에 13만 원 충전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로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내거나 책 사실 수 있고 국내 여행 경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 매년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으세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시거나 치매, 중풍 같은 질환 있으시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세요.
등급 받으시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목욕, 식사, 청소 도와드리는 방문 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고 일반 분들은 서비스 비용의 15%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청 타이밍이 수백만 원을 결정합니다. 생일 속한 달 1일을 놓치면 그 기간만큼 영원히 못 받고 신청할 때 통장 잔고가 많으면 탈락하니까 만 65세 전후 3개월은 재산을 크게 움직이지 마세요. 둘째, 소득인 정액은 버는 돈만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 보험, 전세 보증금, 차량, 토지 전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 없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재산 있어도 일해도 신청은 해보세요.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집 한 채, 차 한 대 있어도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은 공제도 많이 해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바로 할 일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 생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두 번째, 금융감독원 내 통장 찾기로 본인 명의 계좌 전부 확인하세요. 세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3가지만 오늘 하셔도 기초연금 신청 준비는 거의 끝난 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고 한번 놓친 기간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인데 모르고 못 받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를 알려주세요. 1번은 기초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은 기초연금이 아직도 많이 헷갈리고 어렵다. 3번은 아예 모르겠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 도우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